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자료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통증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보니까, 통증은 우리가 어디 다쳐가지고 뚝 부러지지 않은 이상은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통증은 어디 사고나 이런 거 아닌다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제 예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더듬어 보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분포하는 생체 조직 어디서나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복합적인 면역 반응인데, 이것은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열이 나고 통증이 있게 됩니다. 이 통증이 있게 되는데, 우리 생체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벌겋게 되죠. 그 다음에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가 최근도 아니죠, 1800년도라든가 거기 추가가 돼서 기능이 떨어진다. 내가 이거 아프면 안 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쓸라 해서도 그렇고 아파서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 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혈관이 분포하지 않은 조직엔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없다. 왜? 혈액이 다니면서 그걸 이제 배송을 하니까. 근데 혈관이 없는 우리 몸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바늘 끄트머리 살짝 피가 나오잖아요. 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거의 다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혈관이 가끔가다 혈관이 없는 데는 염증 물질이 들어가면요, 또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우리 몸은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키네요. 그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거 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것은 외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못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손상된 조직의 재건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조직에 손상을 준 미생물, 독소 등의 원인 물질 제거와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괴사된 세포, 조직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모두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면역 반응인데 염증입니다. 염증은 그래서 붓고 아프고 사람들이 짜증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염증은 무조건 나쁘다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고 보니까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나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반응이 염증으로서 처리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전이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이제 또 과민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제 이 원인을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간접적으로는 뭐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은 내 몸 안에서 이 염증이라는 증상은 면역세포와 면역체계들이 이제 지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이 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조직에 어떤 형태로든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은 뭐냐면, 화상을 입었다든지, 동상이 있다, 아니면 방사선을 뭐 치료를 한다, 아니면은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다, 스트레스다, 독소다,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염증이 시작되면 증상이 일반적으로는 열, 통증, 부종, 발적,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얼굴의 여드름도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안에서 생기는 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염증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즉 내 몸에 예를 들어서 폐렴 같으면 바깥에서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에서 벌레가 생겨서, 장 같으면 기생충처럼 그런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호흡기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채인다든지, 뭐 찌꺼기가 들어와서 거기 가래로 눌어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에는 빨갛게 되고 열도 나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기능 상실도 하나를 추가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보면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 피부염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염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막 내 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 반응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 겉에서 생긴 거는 볼 수가 있지만 안에 생기는 게 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염증의 기전은 뭐냐면 혈관의 작용과 세포의 작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염증은. 그래서 혈관은 염증 부위로 아까처럼 빨갛게 된 이유가 왜 빨갛게 되느냐 하면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갛게 되는 거예요. 혈액은 붉은색이잖아요. 적혈구 때문에. 그래서 혈관은 염증 부위로 혈류를 많이 보내도록 하고 해당 부위에는 혈류 속도를 느리게 또는 혈관 투과도 증가로 세포들을 잘 통과시켜준다. 세포들은 혈관에 잘 달라붙고 조직으로 적절하게 이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피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빨리 싹 지나가면은 안 되니까 천천히 보내면서 그 주변 조직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혈관 밖으로 혈액이 새 나가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새 나가면 걔들이 이제 그 염증 물질이 있는 부분에서 막 이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도가 증가됐다는 것은 그쪽으로 이제 잘 새 나가도록 혈관이 확장이 됐다 이 말이고. 그래서 혈관에서는 그렇게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는 병원제 침입 등의 이유로 조직이 손상되면 세포가 손상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호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을 분비한다. 주로 감염된 곳에 있던 대식세포가 감염을 인식하고 염증 전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세포를 불러모으고 염증을 발생시킨다. 이 기능을 뭐가 하느냐 하면 지금 얘들이 대식세포가 지가 아는 게 아니에요. 신호를 보내니까. 신호를 누가 보내죠? 수용체가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식세포가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다가 신호가 오면 거기에서 대식세포가 역시 수용체 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뭐가 왔네? 사이토카인을 보내야 되겠네. 어디 염증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의 모든 신호는 수용체, 선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강이 들어가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이 먹으면 다 돼. 너무 쉽죠. 그래서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로 하는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 이제 중간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그냥 먹으면 돼 하는 것보다 요런 게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감염 부위 모세혈관 확장으로 혈류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피가 많이 모이고 거기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하게 되는데 대식세포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사이토카인한테 야 빨리 어디에 염증이 생겼어. 너 빨리 그쪽으로 출동해. 이렇게 대식세포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수용체가 한다. 그래서 이제 염증의 기전을 보면 과민성 독소 계열의 보체도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보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인데 호염구나 비만세포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이제 알맹이 과립이 있죠. 그 과립을 보내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면역 반응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염증 부위에 피와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그 부위가 붉게 변하고 열이 나고 부어오르게 되고 신경 이게 이제 없던 물량이 뭐 피가 요만큼 있었던 게 이만큼 있으면 그 주변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 신경세포가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의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온다. 뭐 이런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몸의 조직 곳곳에는 대식세포가 있는데 대식세포 표면에 있는 병원체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고 이 수용체를 통해서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한테 연락을 보내는데 이게 그냥 사이토카인 야 너 나가라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그래서 분비가 되면 조직에 상주하는 대식세포가 염증 반응에 신호탄을 보낸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너는 이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이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들은 원래 면역세포는 파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는 별로 접근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식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을 통하면 비로소 얘들도 이제 뭐 일이 났구나 전쟁이 났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제가 눈이 빠지도록 찾아왔는데 겨우겨우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과정이 있구나. 대식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용체가 이 균의 세포벽에 있는 그러니까 대식세포의 수용체가 균에 있는 세포를 인식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야 되겠네 해가지고 MD2와 TL, 알파 뭐 이런 것 쭈르륵 연결해가지고 결합하고 분해하고 합성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의 이 신호가 다 가는 전달하고 하는 등 분해하고 해가지고 사이토카인에 가면 사이토카인이 이제 대식 세포가 저 멀리서 이런 과정을 해가 보냈구나 하고 지가 이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들이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CX, CL8이라든지 인터류킨 가는 건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게. 그다음 IL6니 12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이토카인의 종류다. 그래서 이제 이 염증의 결과는 어떠느냐 하면은 잘 되면 관해 아니면 섬유화 농양 형성 만성염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관해라는 것은 잘 돼가지고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를 관해라고 하고 섬유화는 거기 있던 것이 이제 낫긴 낫는데 흔적을 남기는 거, 흉터. 우리 이 겉에도 흉터가 있잖아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섬유화. 제일 섬유화하고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위험한 게 뭐 폐섬유화 이런 얘기 있죠. 폐섬유화는 폐가 꽈리 같은 거, 우리 포도송이 같은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포도송이가 수축됐다 이완됐다가 하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혈액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수축을 하고 수축해가 내보내고 또 이완대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렇게 딱딱해졌다는 거죠.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못 나가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대략 밖에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결국 스테로이드를 써요.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트럼펫이 아니고 뭐지 색소폰 이런 거를 불어라 막 이런 걸 막 하거든요. 이제 그나마 좀 덜 힘들기 때문에 하는데 초기에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쓰면 다시 스테로이드로 인한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염증들이 생기는 거죠. 뭐 신우, 신염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것이 섬유화입니다. 딱딱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농양은 그 주변에 있던 이 미생물이나 백혈구 이제 백혈구 싸워가지고 군사가 죽었잖아요. 저 이제 이겼다 하더라도 죽은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게 처리가 모여 있는 것이 고름이고, 그 다음에 염증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은 이제 만성 염증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질병이 사고나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 거 아닌다 하면은 거의 다가 염증으로 만성 염증으로 만성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급성염증의 세 가지 반응을 보면 첫째는 혈류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혈류가 증가하고 투과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면역세포, 백혈구 종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간 백혈구는 손상 입은 장소에 축적되고 활성화되고 원인 물질을 제거한다. 백혈구 안에 면역세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백혈구 안에 면역세포가 백혈구 안에 종류예요. 이 과정에서 세포 간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체액이 존재하게 되면 이를 부종이라고 한다. 세포와 세포 사이, 여기는 참기름을 발란 것처럼 이렇게 매끄리해야 돼. 서로 딱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매끄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면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혈관으로 와서 밖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고여 있으면 이게 이제 부종이에요. 우리가 얘기 왜 인바디 하면 부종 뭐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부종이라고 하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화상을 입었는데 왜 이게 막 물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급성염증이 생긴 거죠. 물 볼롱아 해가지고 바늘 폭 찌르면 물싹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으로 가면 가는 이유는 급성염증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대식세포, 림프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싸우고 하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성염증은 꼭 독소만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분, 미세먼지, 지방 같은 것들이 내 염증 물질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데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얘들이 자꾸 공격을 하면 왜 떨어지느냐? 왜 공격을 받고 그대로 있느냐? 왜 만성염증이 됐느냐? 선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모가 없으면 그 다음에 계속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얘는 이제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떨어져서 고혈압,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 같은 것이 생기고 암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때 염증이 오래되면 뭐 당뇨가 생기고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길래 염증이, 우리는 왜 염증이라면 이렇게 이제 골 맞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런 큰 병을 일으키나가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까지 오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런 이제 위험한 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 형태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유가종성 염증, 섬유화성, 화농성, 장액성, 궤양성, 출혈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러한 관련된 질병이 나올 건데요. 점막 조직에서의 염증을 보면 일반적으로 염증반은 점막 조직에서 아까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점막 조직이라면 입, 기관지, 장 이런 데는 점막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우리 몸 온몸을 전체를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공격을 당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에 따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염증 반응이 좋아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막에도 요즘은 이제 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염, 기관지염. 그래서 염증과 이제 감염과 관련성을 보면 이 감염과 염증은 서로 관계 깊은 것도 맞지만 감염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모든 염증이 감염에 의한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염증이 없는 감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페스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지안에 이제 잠잠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볼로가 나오죠. 더 심한 것은 이제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것은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바이러스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튼튼하면 얘가 기를 못 쓰고 있는데 내 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 너무 뭐 일을 많이 했다, 잠을 못 잤다, 어쩌저쩌 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 이게 이제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쭈르륵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지 않아도 염증은 생길 수가 있다. 너무 쉬운 말이죠. 여러분 들으려니까 조금 유치원 같죠? 감염과의 관련성을 보면 그래서 감염이 아닌 염증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 자가면역 질환은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루푸스라든지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루푸스도 그렇지만 쇼그렌 증후군은요 입에서 침이 안 나는 질병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죄송합니다. 침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소화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화액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형편이 분리가 담배를 좀 피웠더니만 이 부부관계가 안 돼요. 병원에 저는 이걸 모르고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온몸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나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뭐 약을 쓰고 뭘 어쩌라 했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뭘 상담을 뭐 해봤자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알고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케어해 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 뭐 바깥에 가서 다른 여자하고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안에 모든 세포에서 나와야 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사람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케어해주고 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병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항원 침입 없이 물리적 외상에 의해 체내 조직이 파괴되었을 때는 해당 위치에 죽은 조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처리 제가 늘 암 환자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암세포를 NK세포가 처리하고 나면 처리하는 세포가 따로 있고 죽이는 세포가 따로 있고 그 찌꺼기 처리하는 세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놈이 나타나면 나한테 또 연락해 하는 메모리 세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그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죽은 조직이 제대로 처리 안 됐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용종 그 다음에 결절 뭐 이런 것들이 죽은 세포가 제대로 처리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역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화학적 독소에서 조직이 죽은 경우 염증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상경화증의 염증은 체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혈관에 침착이 되면 왜 침착이 됩니까? 혈관에 선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혈관 안에는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영양은 구석구석에 필요한데 뿌려주고
찌꺼기는 장으로 가가지고 대변으로 나간다든지 소변으로 나간다든지 땀으로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산모가 잘 없으면 이제 안에는 뭐 영양도 돌아다니지만 지방 찌꺼기도 돌아다니거든요. 얘들이 거기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려면 산모가 있으면은 야 너는 어디로 가 할 건데, 산모가 없으면 얘가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자꾸 달라붙으면 그거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는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혈관에 침착이 되면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이 발생하나, 실제로 이 지방질을 없애지 못해서 해당 혈관들은 만성염증, 즉 뭐 죽상동맥경화증이니 뭐 이런 것이 생기는데, 사실 이 지방은 다른 위치에서는 영양소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몸의 모든 물질은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면 독소가 아닌데, 내가 먹은 음식도 제자리에 가서 제 기능을 못하면 그 독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이라 하면 이제 온몸에 뭐 온몸이 아니라 열이 난다, 많이 난다. 열이 나는 단계는 그래도 우리 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이 완전히 떨어졌다 하면 이게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맥박이 평소보다 많이 뛰거나, 호흡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게 내 몸에 이산화탄소의 혈중 농도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다 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심호흡도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이제 그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보면은 비닐 마스크 같은 거 쓰여가지고 내가 내뿜은 숨을 다시 마시도록, 그 안에 CO2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처치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원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막 업고 와서, 요즘 같으면 뭐 119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119가 익숙지 않을 텐데, 남편이 이제 막 택시 타고 막 병원 문에 막 업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숨을 안 쉬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사람은 우리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뭐 좀 말다툼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계세요 이러고 이제 우리가 주사를 하나 탁 넣고 좀 있으면 여자가 하면서 숨을 탁 쉬거든요. 뭐냐면 성질이 이제 막 싸움하면 열이 받쳐가지고 여자가 막 이러면은 CO2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가면은 이 내 몸 안에서 너무 알칼리성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숨을 안 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공기, 이 혈액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처음 왔을 때는, 의사들도 처음에 인턴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요 주사 요거 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나중에 숨을 쉬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이러면 그 이제 불러가지고 잘해주라고 이제 이러고 이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잘해주라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모르면 집에 놔두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놔둬도 사실 안 죽어요. 이제 성질이 깔아앉고 나면 자기가 막 기갈이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숨을 제대로 쉬어요. 가만 놔둬도. 근데 남편이 이제 대체로 그게 언제냐면 신혼 때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나중에 이제 잘해주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CO2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그 기갈이 센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잘 생겨요.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가 12,000 이상이다. 보통 이제 검사 수치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4,500에서 뭐 10,000이다 11,000이다 그런데 12,000 정도도 다른 조건이 괜찮으면 또 높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른 조건하고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조건이 맞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은 전신의 염증 반응이 이제 어디에서 한 군데 생기는데 이게 온몸에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폐혈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폐혈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질병이 있어 가지고 사망을 하면 병원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죽을 때는 끄트머리에는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잘 나와요. 뭐 앞에 뭐가 잘못됐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사망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 폐혈증 이래 되면 이 사람 피가 안 좋아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염증 치료. 그래서 폐혈증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줄 알지만 그게 왜 있었나를 생각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한테 해결책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폐혈증이 왔더라도 쇼크가 왔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염증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치료를 하느냐? 짧은 염증은 괜찮은데 기간이 길어지거나 내 몸에 심하게 영향을 주면 조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손상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쓰는데 결국은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가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 임시로라도. 그래서 염증이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 같은 데 보면 염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있는데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듣는 경우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요. 일시적으로도 낮추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열은 떨어지거나 염증은 좀 떨어졌는데 이제 2차적으로 그 약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또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항염증 치료에는 엔세이드라고 이게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다 한데 이거 써가지고 뭐 들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쓰면 면역 억제나 보신 기능이나 쿠싱 증후군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감염과 염증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항생제가 항염증 약인 줄 알지만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 빨리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도 도움을 주긴 하나 모든 문제에 항생제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증에 의한 질병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병이 다예요. 심장순환계 질환은 이런 질병, 소화기계는 이런 질병, 호흡기계는 이런 거, 비뇨생기, 우리 몸 전체 다잖아요. 그 염증에 의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 근육골격, 신경계, 안과, 우리 몸 전체에 갑작스런 사고가 난다면은 그 다음에 사고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염증으로 가는 거죠. 제 친구가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20년이 됐는데 계속 지금 통증이 있네. 계속. 그래서 지금 이걸 먹고 있는데 얘 표현이 너무 좀 놀라운 게 그냥 좀 덜 아프니 이게 아니라 몸 안에서 통증이 확 휘몰아쳐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대요. 그런데도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원래 또 이렇게 제품 먹고 나면 나 원래 그래서 이러잖아. 많이 좋아져도. 얘가 정말 죽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아프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방암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얘가 볼 때는 처음 만날 때보다는 훨씬 덜 아프대.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됐고 이랬는데 아직도 그 아픈 게 이제 누르붙은 것 같아요. 누룽지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아픈데 근데 유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교통사고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20년 됐는데 지금도 아프니까. 돈을 거기다 뭐 아픈 거기다 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염증선 질환, 즉 면역 질환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면역은 왜 떨어지느냐?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면역력을 감소하는 게 사실은 감소하는 요인이 영양소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독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소를 한번 자세히 보면 WHO에서 독소와 관련되지 않은 질환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만성 질환은 독소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독소의 종류를 보면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가 있는데 내부 독소는 내 안에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서 안에 찌꺼기를 잘 못 내보낼 때 써야 될 걸 제대로 못 쓰고 내보낼 걸 잘 못 내보냈을 때 그것이 안에 있으면서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그게 제자리에 가서 일을 못하면 그 독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독소는 그야말로 외부에서 들어온 거 환경 호르몬이니 뭐 식품 첨가물이니 약이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먹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또 해결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면 니는 그걸 뭐 먹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나는 다 먹어. 나는 이제 군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암만 나쁜 게 들어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나는 다 먹어. 맛있는 거 다 먹어. 이런데 맛있는 게 사실은 우리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집에 가면요 뭐 MSG는 그냥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안 들어 왜 집밥이 맛이 없습니까? 엄마들이 해주는 밥.
너무 좋은 것만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넣어야지 맛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왜 맛없는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맛있는 집에 가서 MSG 먹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먹어야 되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미세 플라스틱도 먹고 매연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도 먹고, 식품 첨가물도 먹고, 먹을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장품이라든지 피부로 들어오는 독, 생리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생리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말로 발암물질로서 많은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0톤 정도,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명당 10톤 정도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화학물질 대표적인 것이 또 약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고 열심히 독소를 먹습니다. 독은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이제 양약을 배울 때 뭐냐면 약은 독약의 준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홀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복용적인 약물로 영양소의 소모가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약을, 고지혈증 약은 왜 먹습니까? 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심장의 가장 중요한 효소 중에 한 가지인 코큐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골다공증. 칼슘이 없으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칼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들이 전부 다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먹어. 말 놓는 것 같네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 약, 이게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추측이 아니고 이게 논문으로 많이 나와요. 계속 치매, 콜레스테롤 약 먹고 나서 약이 나온 지가 그 책에 보면, 책을 썼을 때가 10년 지났을 때인데 치매가 10배로 늘었다 그래요. 요즘 그 왜 그분도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김창옥. 그분도 조사를 하니까 뭐 치매 유전자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치매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우리처럼이라기보다는 그냥 건망증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더 불안해요. 없던 것도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지고 지금 메나테크를 좀 먹이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뭐 메나테크 알려주려고 집 앞을 찾아갔더니 100m 저 앞에 벌써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자꾸 얼쩡얼쩡하게 뭡니까 해서 회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근도 못 했다잖아요. 그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도 한 사람이 3년 동안 찾아갔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게 됐잖아요. 그 참 끈질긴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면 스티븐 잡스도 이걸 몰랐을까? 누가 얘기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사람도 오히려 접근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을 하나 사면 적응증 나오고 나면 앞뒤 한바닥이 부작용이잖아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 먹으면 안 되고, 어린이 어쩌고, 임산부 어쩌고, 그렇죠? 안 읽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를 이제 글루텐은 죄가 없다 이러는데 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에서 거의 모든 염증은 장에서 시작해서 뇌와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염증을 유발시켜 가지고 뇌와 신경계를 공격하면 두통이나 원인 모를 이런 질병들, 간질도요. 병원에서 보면 뇌파를 아무리 검사해도 간질이 있는 포커스를 못 잡아요. 포커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그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수술을 해내거든요. 수술을 이렇게 딱 떼내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것이 뭐 운동신경하고 너무 달라붙어 있다, 아니면 어쩐다 하면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의식이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는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거는 더 답답한 거죠. 지금 이제 이 두통만 해도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오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해결이 없어요. 결국은 진통제 주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통이나 이게 머리가 멍하다, 브레인 포그 같은 자폐 이런 모든 질병들의 물론 이 글루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글루텐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글루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보리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나 이런 거 다 먹어. 난 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독소가 많이 쌓이면 비만도 오고 염증도 오는데 이 해독이 제대로 안 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정말 이런 걸 모를 때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배가 이렇게 나면 인격이라고 제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격이 아니라 독소와 염증 물질이 가득한 배였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지 하면서 머리나 신장 이런 데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독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독소가 내 몸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세포막이 손상이 되죠. 세포막이 손상이 돼서 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둘째는 당화장애가 오는 거죠. 이게 당화가 뭐냐면 요렇게 머리카락 같이 날리는 요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당화인데 얘가 안 되면 결국은 당사슬이나 단사슬, 즉 수용체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오지 못하면 얘들이 안에 있으면서 유전자를 공격한다든지 해가지고 유전자 돌연변이 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이제 겉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독소 해독 실패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만성염증이에요. 부신 피로도 만성염증이고, 수면이 제대로 잠을 못 자도 만성. 이 전체의 문제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만성염증으로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독하게 필요하다가 쉬어도 피곤하다가, 그래서 이 독소가 염증이 되고 염증이 만성질환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염증이 신경계, 당뇨, 각종 암, 심혈관계 이런 모든 질병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를 케어를 해보니까 정말 우울증 환자는 참 어려워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너무 좋아졌다고 막 좋아하다가 막 어느 날 막 다 가져가세요. 막 한 개도 좋아진 거 없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이 그때 남편이 너무 잘났어. 자기도 굉장히 이뻐요. 이쁘다기보다 잘생겼는데 이 왠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먹고 그때 이제 눈도 황반변성이였나 녹내장이었나 눈이 하여튼 이제 점점 나빠지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프로모션 할 때 너무 많이 사놓고 나중에 이제 5일 동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막 다 가져가세요. 막 문 앞에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 내놓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집에 놔두라고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제 놔두면 좀 있다가 이제 또 조금 좋아지고, 이게 굉장히 롤링이 심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먹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뭘 많이 드십니까? 이러면은 주로 먹는 게 빵이네요. 그래서 제가 빵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제도 빵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성염증은 모든 질환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먹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현대인들의 건강 주소가 어떠냐 하면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병원에 가면 검사는 마땅 다 하죠. 그래 검사를 많이 해야 병원 직원들이 월급을 받거든요.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럼 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나면 이 병원 잘 모르네. 다른 병원에 가면은 가져오면은 이거 조금 부족하다고 희미하다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병원 또 새로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내 몸 안에서 염증이 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 병원의 명이네. 이때까지 댕기도 모르더만 이 병원에서는 안 해. 근데 그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서울 가잖아요. 서울 가도 여기 똑같은데. 그래서 이때에는 미병 상태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만성질환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내 몸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자연치유력이 뭐냐?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은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서 인체의 손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인데, 그냥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먹어주면 제대로 된 영양을 넣어주면
방어하고 보호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실제로 그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게 관상동맥 질환이 조금만 더 막히면 이제 그냥 가거나 병원에 응급 119 실려가야 될 건데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 케이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식품이 뭐냐, 먹어주면 된다는 그게 뭐냐,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포 표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 표면이 지금 이제 보면 표면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들이 지금 하나하나가 수용체, 섬모예요. 근데 보면 얘가 이제 이 수용체가 제일 복잡하게 생겼어요. DNA도 프로테인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한데 얘가 제일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 8가지가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8가지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포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많은 털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이제 하나의 기관을 장기를 만들어서 건강한 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포를 보면 이전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머리카락 같은 것이 많네, 털이 많네. 이게 이제 머리카락 휘날리듯이 이제 이렇게 막 펄펄 날리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할 것이다. 무슨 기능을 하느냐 살펴보니 이제 더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만드는 원료가 뭐냐? 이것이 글리칸이라는 거예요. 글리칸이 이 8가지 대자연에 있는 단당류 200여 종류 중에서 8가지가 섞여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얘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섬모, 수용체, 실리아, 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하는 일이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적군이 왔으면 면역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NK세포를 불러야 되겠다면 신호를, 휴대폰처럼 신호를 보내면은 신호를 받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면역 처리를 하고 하려면은 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 3가지 기능을, 크게 말해서 3가지 기능을 전체를 말해서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TV에서도 나왔었죠. 정상적인 세포에는 아까 그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게 10만 개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반건강 상태다. 3, 4만 개밖에 없다. 아프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1만 개 이하의 사람들은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TV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제가 당화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을 그 8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주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들어와서 여기에서 DNA, RNA 복제해가지고 줄줄 깎고 붙이고 따듬고 해가지고 이런 5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아니고 단백질을 알아차리는 섬모가 필요해. 이번에는 바이러스를 알아차리는 섬모가 좀 부족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가 이 세포 안에서 따듬고 붙이고 떼고 해가지고 쏙 세탁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이것을 당화라고 하는데, 글리코실레이션, 이거를 하려면은 내가 제대로 된 영양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그 베트남 전쟁에 오렌지 질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독소, 이게 나무 말리가 막 뿌려가지고 베트콩 숨었는가 이제 찾아내는 거. 그 약 때문에 우리 미군도 마찬가지고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세포가 말라 죽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틀어져 말라 죽는 건데, 그 환자도 이걸 먹여가지고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품이,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특허청 자료에 있어요. 오렌지 증후군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내 몸이 그걸 자꾸 넣어주면, 처음에는 제대로 잘 못 알아차리던 것이 얘를 자꾸 넣어주면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내 몸 구석에 어느 구석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해결을 하는 것도 얘들이 알아차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내 몸을 한번 훑어보면 호흡기계에 이 보면은 코, 그 다음에 기관지, 폐 같은데 이제 이게 먼지가 들어오면, 먼지나 내 몸에 옳지 않은 게 들어오면 얘들이 똑똑한 게 많이 있으면 이렇게 끈적한 점액으로 얘들을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래예요. 이 깊은 데 있는 것도 내보내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코로나 때 이거 연합뉴스에 한 거거든요. 코 속에 섬모가 코로나균을 1차적으로 걸러낸다라고 이게 뉴스 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들어도 몰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면 저 선모가 뭐냐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모의 모양이 코, 기관지, 폐 전부 다 각각 다르지만 선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얘들을 여기에 있는 선모, 참 우리 몸이 똑똑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선모들은 전부 다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래도 우리가 기침을 하면 가래가 있을 때 기침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밀어내가지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관지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있네 해가 내가 기침을 한 거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기침해야지 한다 기침이 안 나와요. 자동적으로 기침이 나오는 것도 살에 걸린 것도 여기 들어가니까 얘가 알아가지고 기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걸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 그것도 내 몸을 정화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아까 면역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위도 위 소장 대장에도 역시 점액이 있어가지고 이 표면에 그 안쪽에 점액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역시 내가 나쁜 걸 먹어도 얘들이 똑똑하게 잘 있으면 선모가 있고 점액이 있으면 돌돌 말아가지고 뭐 대변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설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역시 여기도 선모가 잘 없고 이런 점액이 많이 없으면 여기 이제 빵꾸가 나면은 궤양이 생긴다든지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위장관 소화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선모도 있고 여기 점액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이 이제 음식이 이제 지나가는 통로예요. 근데 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 세포 안으로 침범을 못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암이죠. 악성 종양은 이거 거의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들이 뭐 적군이가 아군이가 모르고 그냥 이제 뭐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양성 종양이긴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선모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는 대표적으로 혈관을 보면 후라이팬이 와 있는 거 있겠습니까? 후라이팬에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음식물이 안 달라붙잖아요. 코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음식물이 달라붙듯이 혈관에도 선모가 많이 있으면 찌꺼기가 안 달라붙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하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있으면 얘들이 너 기름 찌꺼기 너는 어디로 가? 적혈구 너는 지금 손가락 비었으니까 빨리 혈액이 필요해 빨리 그쪽에 가라 이렇게 영양이 필요해 이랬는데 없으면은 얘들이 이제 이게 뭐 달라붙는 거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 지가 있어야 될 때 가면은 괜찮은데 이런 데서 달라붙으면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뭐 동맥경화증이니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먹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제 포도당 식사 높은 당질 지수가 높은 포도당 식사 패스트푸드가 대표적인 거죠. 정상적인 선모를 이렇게 8시간 만에 초토화를 시키는 것이 이런 음식이다. 근데 이런 음식 안 먹고는 집에서 엄마가 아무리 밥을 잘해줘도 그 식품 원료도 사실은 별로지만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생일 파티를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데 햄버거와 피자를 먹더라고요. 그것들은 영양이라고 할 수가 없고 먹을 수 있는 물질이래요. 영양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걸 먹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질병이 더 많거든요. 근데 회복도 아이들이 더 잘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를 보면 이런 호중군이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다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면역세포인데 얘들이 이제 슬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 하고 신호를 받으면 NK세포가 옵니다. 와가지고 딱딱 두드려보면 이거 우리하고 다른 종류네 이러면은 얘가 이제 빨대를 꽂아가지고 얘를 터뜨립니다. 터뜨리면 이 찌꺼기 눈에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백혈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고 다음에 또 메모리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 NK세포도 선모가 많아야 되고 얘들도 선모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잘하면 우리가 세포가 하나 비정상적인 것이 한두 개 생긴다 하더라도 암이란 진단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쫓아가서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암세포에 달라드는 이 NK세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막 달려들어가지고 얘를 뜯어먹고 터뜨리고 하는 이 작동하는 건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만노즈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만노즈 뒤에 또 이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NK세포가 수보다 활성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뭐냐면 평소에는 일을 안 해요. 얘가 그냥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대식세포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와라 이렇게 연락을 하면 얘가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막 쫓아가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있는 게 이게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선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호를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 많으면 어느 방향에서 와도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출연해야 되겠다 하고 출동할 막 휘날리면서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쫓아가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얘가 NK세포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계속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세포의 기초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가 위세포도 만들고 혈액세포도 만들고 뭐 간세포도 막 이렇게 만드는데 세포는 똑같은 걸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가 똑똑하면 제대로 선모가 많으면 세포 분열을 할 때도 똑똑한 세포를 한다는 거죠. 이 세계적인 줄기세포의 대가인 레지 맥다니엘 박사가 발표했는 논문에 보면 글리칸을 섭취한 후 일주일 이내에 혈액 속에서 1조 7천억 개에서 3조 개의 새로운 줄기세포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똑똑한 세포가 똑똑한 위세포를 만들고 똑똑한 장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리칸을 먹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이 글리칸이 들어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 메나테크의 엠브루토즈 라이프라는 식품이다. 글리칸은 당사슬을 만드는 복합 탄수화물인데 다른 데서는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화학으로는 더욱더 만들 수가 없는 게 천연의 식품으로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만 만들도록 전 세계에서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 내용을, 이 이론을 전 세계의 최고의 의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1994년에 이론을 발표하고 95년도에 네이처지에 실렸고 2001년도에는 사이언스지에 실렸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셀지에 실렸는데 이게 전 세계 최고의 저널입니다. 이런 저널들이 실리는데 여기 보면 세포 안테나 선모예요. 그것이 부실하면 암을 만든다. 곤충의 더듬이처럼 곤충이 보면 이렇게 앉아서 더듬이를 이렇게 해보고 여기 내가 먹을 것인지 도망을 가야 될 것인지 그걸로서 알듯이 역시 여기도 세포변에 있는 선모가 제대로 똑똑해야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 암세포로 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암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07년도에 실렸고. 근데 이런 이론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저도 사실 이걸 듣고 여기에서 와 이걸 듣고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박사고 뭐 유명한 사람인데 공부 안 하면 최신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급 정보인지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항상 우리 외삼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달랐거든요. 대통령상도 타고 졸업할 때 총장상도 원래 두 개를 한꺼번에 안 준대. 2등이 한 사람이 컨닝을 해야 돼요. 컨닝 히스토리가 한 번 있으면 상을 안 준대. 두 개를 지가 다 받았는데 잘 살겠다고 미국 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공부 좀 해라고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맨날 아프다 해서 제가 이제 이거 공부 좀 하라고 이랬더니만은 내 좋은 거 먹고 있다 해서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런 거 뭐 쓸데없는 얘기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벤카슨 박사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게 됐는데 공부 좀 하라 했더니 야야 우리는 졸업하고 나면 공부 안 한다 이러면서 워낙 학교 다닐 때 공부가 몸서리 나가지고 나오면은 공부 안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나스라는 기관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과학을 자문받는 기관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해도 되는 거니까 했겠죠. 나스라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부가 과학을 자문받는 이 노벨상 탄 사람들의 기관인데 메나테크 이렇게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서 메나테크의 설립은 이 나스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거기서 당영양소와 당과학의 출발점이다. 메나테크는 빌 메가넬리 박사와 대발견을 과학과 언론에 알렸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는 탄수화물은 완전히 무시되고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메나테크는 인내하며 글리코 영양소 기술을 개척자로서 묵묵히 이어왔는데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글리코 생물학을 믿고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적절한 단어는 미래는 스위트하다. 앞이 정말 멋진 날이 열려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과학이 메나테크에서 이야기식을 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뒤따라오면서 노벨상을 타는데 이 보토지 박사라는 사람은 뭘 연구를 했냐면은 이 당사슬이 수용체가
잘 볼 수 있도록 스테이닝 하는 거, 이게 물들이는 거, 물들여 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는 거를 연구했는데 노벨상을 탄 거예요. 이 노벨상은 선모가 있다는 거, 선모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이미 베이스에 있다는 얘기죠. 이 과학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버토지 박사인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탔다는 거고, 이제 맨하테크에서는 이런 과학자들이 포진을 했죠. 이분들은 전 세계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맨하테크의 이슈에 있어서 우리 연구 좀 하자, 의논 좀 하자 하고 쫙 모이면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이는데, 이거를 G4이라고 해서 글로벌 과학 자문위원회인데,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다른 회사에는 없고,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의장님인데, 흰 옷을 입은 이분이 의장님인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 회사로 오게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에 세계 의사협회가 인정한 100인의 의사 중에 선정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맨하테크는 과학회사다.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학연구소를 보유한 과학회사다. 그래서 이런 시설, 이런 연구를 하는 회사는 어디도 없다. 의사들 너거 좀 제발 먹어보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도 이걸 써라라고 자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대요. 그 하는 이제 제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 전체 제품 중에서 이 독보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엠브로토즈 라이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선모를 만드는 8가지 원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성 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아무거나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세포의 대화, 인지, 면역, 소화 기능 등의 탁월한 효과로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애견센터를 하거나 뭐 집에 또 이렇게 뭐 수족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드리세요. 그분들은 그 사람이 아니지, 그 개들은 소방관이 아랫게, 제가 며칠 전에 소방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불을 끄고 나오는데, 아유 우리 애가 저기 또 있어요 이러면, 그 생명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사람들은 들어간답니다. 내가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애가 저기 있어요. 들어가 보니 강아지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방관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그거를 구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대요, 원칙. 그런데 강아지가 있으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근데 우리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애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개 키운 사람은 그걸 조금 말을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폴은 정말로 이 글리칸 중에서도 왕이다 하는데, 뭐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알로에에서 만든 제품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알로에에서 에이스 만난, 즉 원자량이 100에서 200만 달톤 사이의 것만 넣은 것이 만나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제가 그 암세포를 얘기할 때, 대식세포 얘기할 때 그 만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대식세포의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하면 암이 걸려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FDA에서 이 만노즈는 면역이나 장이나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코리아 FDA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을 치료가 된다라고 말하면 식품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맨하테크 회사에서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이건 뭐예요? 결국 말만 다를 뿐이지 치료된다는 얘기잖아요. 면역력, 소화계, 혈당 조절, 대사질환, 뇌기능 활성화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이 만나폴이다. 그래서 이게 일반 알로에도 얼마나 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00만에서 200만 달톤짜리의 이 만나폴이, 제가 이건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늘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해주는데, 30g이 23만 1,000원인데 여기는 100만에 200만도 아니고 아주 일반 알로에서 쭉 짜가지고 만든 건데도 이게 1g에 27,600원, 30g이면 8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이제 좋다고 미국에서 직수해가지고 먹는다는데, 마찬가지로 디만노즈라는 것이 들어있는, 마찬가지 일반 알로에인데 솔라레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한 통에 1g이 들어있거든요. 두 통에 69,000원인데 두 통이면 2g이죠. 30g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내 목숨을 생각한다면 23만 1,000원이 결코 비싼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면 23만 1,000원이 비싸다고 안 먹겠냐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은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귀한 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놀랍죠. 각각의 질병은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고 낫지 않는 병인데 똑같은 걸 먹였는데 회복이 된 거, 치료가 된 거예요. 자체 치유력을 보세요. 똑같은 식품을 각각 다른 질병한테 먹였는데 이렇게 회복이 각각이 얼마나 세포가 똑똑하면 어떤 거는 중풍이 해결되고 어떤 거는 생명이 해결되겠어요. 이런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래요. 똑같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반찬하고 다 똑같이 먹었는데 아이는 키가 자라고 엄마는 살이 찌고, 그죠? 이게 들어가면 지가 똑똑해가지고 가서 지가 필요한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이 남았으면 이제 또 어디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이거 먹고 저것도 먹으면 똑같나? 똑같아요. 사실 먹으면 똑같아요. 내 몸에 들어가야 영양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 박사들이 75만 명의 논문을 낸 것을 특허청에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지원에서는 이 TLP라는 컨텐츠 안에 보면은 그 박사들이 했다는 것을 믿고 먹였을 뿐인데, 우리도 박사님들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TLP 안에 컨텐츠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박사님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실제로 한 번 더 이제 경험해 본 것들을 올려놨고, 이제 제임스 펄슨 박사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자기는 15만 불에 팔겠다. 1억 5천만, 거의 2억이 되잖아요. 2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먹는 방법은 클린이다. 우리 몸이 이때까지 녹이 너무 많이 쓸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클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비움과 체험을 해줘야 되는데 비우려니까 나쁜 걸 내보내는데 알아차려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엠브로도즈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 들어왔는 거를, 좋은 거를 내 몸에 구석구석에 어디 가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처음 먹을 때 어떤 분은 먹고 나면 나는 당인데 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가 났어요. 이게 전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대청소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당 찌꺼기들이 우선은 혈관 속으로 나와가지고 혈액으로 나간다든지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더 높게 나와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반드시 여쭤보면 혈당 수치가 더 높게 났어요. 이러는데 몸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은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석구석에 때 끼인 걸 이제 녹슬은 걸 닦아주니까 몸은 잘 돌아가죠. 그 이제 찌꺼기 나오니까 우선에는 그렇게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대청소하는, 우리 장롱 뒤에 먼지 막 털어내면 방 안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 영양만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에너지는 내 몸을 고치는 데 쓴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냐 이러거든요. 가만 생각해봐. 니 밥 먹을 때 반찬 몇 가지 먹노? 밥 다 먹고 나서 니 또 과일 먹지? 좀 있으면 또 커피 마시지? 그리고 또 떡 있으면 떡 먹지? 반찬도 수도 없이 먹잖아. 맞기는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 쑥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그런 똑같은 식품인 것 같아도 우리 몸에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소리는 여러분들 요즘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단백질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분리 유청 단백질, 즉 가수분해 된 유청 단백질이 99.9%가 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에서 20%. 그래서 그걸 꼭 비교해보고, 이것도 또 방목한 소에서 뽑은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보면 단백질 생물가가, 계란을 우리가 완전 단백질로 치는데 100이라고 한다면 오소리는 165다. 근데 우유 100cc에는 0.6g이 유청 단백질이다. 이거를 366g을 담아 놓은 거예요, 오소리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이런 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기능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장,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정도 장이 중요한데, 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0%가 장에서 만들어져서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 몸을 전체를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의 염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모가 없는 거예요. 선모가 없으면
얘들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좋은 거는 영양을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야 되는데 섭모가 없으면 얘들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세는장 증후군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혈관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장이거든요. 장 속에서 이제 주룩주룩 당기면서 내보낼 건 대변으로 나가고 좋은 거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나쁜 것도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은 좋은 미생물이 많아야 되는데 이 미생물, 건강한 장 속의 미생물의 역할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장을 좋게 하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이렇게 소화 효소, 엔자임 프로밸런스, 그 다음에 내가 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70%만 내 몸에 당으로 쓰는 것, 혈당 프로밸런스, GI 프로밸런스, 그 다음에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바이탈 프로밸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가 중요한데 뒤에 이제 유지 중요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제가 이 프로시딩지에 제가 이번에 통증을 보면서 이제 이걸 여기에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책에 실린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질병명이 뭐냐면, 질병명이 뭐 없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온몸이 다 아픈데 뭐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이분이 어떤 케이스냐 하면 47세 백인 여성인데 총알이 지나간 듯한 심각한 통증이 온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이런 뭐 문제가 생길까를 이제 뭐 그냥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와 함께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지만 통증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4년도에 목에 임파선에 조직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병동맥을 자른 거예요. 병동맥이라는 것은 이 양쪽에서 올라가서 내 머리에 혈액을 공급해가지고 머리에서 모든 오다를 내리게 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서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 이쪽에 올라오는 거 같이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제 한쪽이 일은 하죠. 그런데 그 서클 오브 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쪽에 문제가 있어도 살아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막 급하게 결차를 해서 묶었어요. 묶기는 묶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제대로 안 가고 혈액이 안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명은 구했지만은 이때부터 오른쪽 목 주변에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면서 병원 처치로 다루기 어려운 통증 증상과 오른쪽 팔의 손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게 얼굴이 청색증이 뭐 새파랗게 된다고 하죠. 호흡기 장애가 오고 성대도 안 되고 이제 해가지고 기관 절개술을 실시했고, 너무너무 심각한 통증 때문에 이제 펌프를 매달아 놓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2, 3주 간격으로 수차례 입원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이제 시도를 했느냐. 99년도에 영양치료를 시작해요. 94년도에 그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글리코 영양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이섬유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르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 엠프리론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왜냐하면 팔이 이제 차갑고 운동이 안 되고 이제 팔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팔뿐만 아니고. 그래서 영양치료 시작한 후 3개월 동안 이 증상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펌프도 제거하고 진통제도 점점 줄어들고 오른쪽 팔도 이제 기능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얼굴도 이제 시푸르둥둥하던 것이 완화가 되고 했는데, 이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식품을 중단한 지 3개월쯤 되니까 다시 이전 상황이 오면서 우울증까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식, 우리가 밥을 어제 한 솥을 먹어도 오늘 또 밥 먹어야 되듯이 처음에는 클린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이게 요약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대해 파이낸셜 리전이라 해놨던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우리도 이렇게 먹으라 하면은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이제 더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좋아지면.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이 통증이 전통적 치료는
부적절하더라. 이 의사가 영양치료 중단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러면서 더 많은 지속적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항상 이 끄트머리 이런 말을 달거든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끄트머리에 보면 참고로 메나테크 회사에서 제공된 보조제로 연구했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이 의사가 요 마이클 쉘터라는 의사가 그렇게 연구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케어한 사람은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계속 지금 케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역시 통증인데 여기도 이제 염증이죠. 족저근막염. 그래가지고 당뇨, 고혈압, 퇴행성 뭐 관절염, 비만 다 있는데 의사로부터는 이제 뭐 다 약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신발도 뭐 30만 원 넘는 거 사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 이제 정말 적게 먹었죠. OSP 오메가3 혈당 프로바이언스 먹었는데 한 5개월 처음에 한 달 먹고 나니까 벌써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5개월 먹고 나니까 이제 나 그만 먹을래요.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AO만 먹고 있는데 한 석 달 먹다가 다시 이제 또 계속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회복이 되잖아요. 뭐 크론병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염증이잖아요. 이분도 밤새도록 화장실 다닌다고 잠을 못 자고 낮에는 가족들 어디 나가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완전 삐쩍 말라 있던 사람이 이분도 클린을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그 부인이 처음에는 막 인상을 빡빡 쓰면서 뭐 저런 걸 가져와가지고 뭐 이랬는데 부인이 이야기가 밤에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가더라. 18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가니까 자기 헤아렸대요. 근데 한 번밖에 안 가더라. 그리고 이제 저기 사촌 동생이 소개해서 갔는데 사촌 동생이 오빠 좀 어떠세요?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막 죽어가는 것 같이 그러더라면서 목소리에 힘이 있고 너무 좋고 외출도 하고 이제 뭐 글 붓글씨 쓰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가고 뭐 이렇게 했다면서. 근데 이분도 역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테로이드 쓰고 다 하다가 이걸 했는데 이제 좀 그만두시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암 환자도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암이 어차피 걸렸다면 그것도 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클린하고 나서 요랬던 몸이 이렇게 원래도 이뻤지만 이렇게 됐는데 엄마 나도 해줘 이래가지고 총각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너무 멋지게 된 거죠. 이래서 챌린지에도 도전하고 이랬는데 정말로 우리 몸은 세포가 똑똑하면 그래서 세포가 똑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ABCD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으면 돼 이러면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바깥에 가서 이제 이렇단다라고 얘기를 조금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완전한 당화가 필요하다. 10만 개짜리를 만들면 그죠? 정말 내 몸은 아무리 나쁜 게 들어와도 오렌지 증후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막 살아있는 건 다 말려 죽는 거거든요. 그런 독약인데 들어오는 그것도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글리코 영양소를 글리칸을 먹어야 되고 먹어서 우리가 평생 몇 년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 동안 내가 싱싱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